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경식 분노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분노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 분노를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금강경에서는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무주, 무상, 보시라고 하는 수행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금강경의 핵심 개념이잖아요. 무주상보시. 머무는 바 없이 리모컨을 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주상 이것만 자,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리모컨을 보시하는 것만 무주상보시가 아니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쓰는 거,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만 가지 행동을 전부 보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행할 때 무주상으로 행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주상보시를 가지고 분노를 다스리는지 오늘 한번 기대를 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화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제가 분노 수업을 할 때 사람들을 가장 화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분노하게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세상에 정당한 분노는 없다. 정말이에요. 세상에 정당한 분노는 없습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문장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냐면 분노가 바이러스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분노가 바이러스라는 것만 딱 알면 분노 자리에다가 바이러스 넣어보세요. 세상에 정당한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이건 당연히 없죠. 근데 분노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는 요 중간 과정에 대한 논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해도 못하는 거고 넘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논리를 채워넣는 것, 이것도 정견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채워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오늘 분노의 발생 원리, 분노의 심리학, 분노의 메커니즘을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교재의 287페이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시일에 모든 중생은 분노라는 조종관에게 꼭두각시처럼 지배당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원수가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원수도 그저 분노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적은 원수 뒤에 숨어있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인간을 지배하며 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교묘한 말들로 인간을 속이는 데 천재적인 적입니다. 내가 화난 것은 저 사람, 이 상황, 이 세상 때문이야. 이 문장을 가지고 분노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삶을 풀어내고 싶으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분노를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가 화난 게 너 때문이다, 이 상황 때문이다, 이 세상 때문이다, 이 태도 가지고는 절대로 분노를 다스릴 수 없어요. 왜? 원인이 잘못되었으니까. 원인이 아닌 데를 아무리 붙잡고 씨름을 해봐야 화만 나지. 노력한 거 그냥 헛수고니까 애만 쓰고 화만 나지 해결되는 바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겪는 그런 다양한 분쟁들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전부 모여있는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 분노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해체를 해볼 거예요. 해체. 자, 불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먼저 한번 해체를 해볼게요. 불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던 게 어떻게 생기죠? 그럼 있었어요? 있는데 왜 없어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묘한 상태라. 이런 걸 허공과 같은 상태라고 하고 공한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그 공한 상태에서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불이 턱 하고 나옵니다. 그 특정한 조건이 뭐냐면 분노, 화의 3요소하고 똑같아요. 자, 먼저 화의 3요소를 보면 첫 번째, 땔감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산소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은 안 일어나요. 땔감만 갖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땔감 갖다 놨는데 아무 데나 타. 그럼 집에다 보관할 수 있어요? 산소가 이래 많은데 땔감 없는데 불이 막 나. 이러면 거기서 살겠어요? 못 살아요. 산소도 있고 땔감도 났는데 불을 아무리 넣어도 붙지를 않아요. 100도씨 이상으로 계속 넣는데 안 타. 이런 불 못해요.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으면 없던 것에서 갑자기 나옵니다. 정말 묘해요.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세 가지 조건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세 가지 조건이 다하면 없어지는 현상이다. 분노도 똑같아요. 분노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때 분노 붙잡고는 못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릴 때 분노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분노를 붙잡아. 그래서 화야 가라앉아라. 화야 가라앉아라. 화 너 이렇게 계속 따라오면 화낸다. 아무리 그래 봐라. 화가 안 나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다스려요. 왜냐하면 분노라고 하는 건 그냥 조건 세 가지가 모였을 때 일어나는 꼭두각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그냥 현상이라. 끊임없이 생멸하는. 자, 그러면 분노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불만, 두 번째는 불안, 세 번째는 우치입니다. 불만과 불안과 우치가 있을 때 우리는 화가 나요. 불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기 때문에 땔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만이 뭐냐? 자, 여기 두 과부님이 있잖아요.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사이도 아니죠. 그런데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이 머리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인데 아무 사이도 아닌 남자가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분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근데 자기 남자친구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데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 그 모습을 보면은 좀 마음에 화가 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짜증이 치밀어 오르면서 공부하는 동안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아. 머리만 보여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집착의 대상에 대한 불만입니다. 불만은 어디에 생기냐면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에게 생겨요.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집착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싫은 거지, 남의 머리가 이렇게 돼 있든 머리를 깎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청년법부님들이 내가 출가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머리 깎는 게 싫대요. 머리 스타일 자체가 마음에 안 든대.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게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내가 그 머리 스타일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한번 잘 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그 머리 스타일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면 나 엄청 싫어야지. 내가 지금 그 머리 스타일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불만이라는 게 언제 생기는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집착관계가 아닌 대상에게는 불만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탐욕으로부터 분노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탐욕의 대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불만이 생긴다? 즉 첫 번째 땔감을 제공한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크면 화가 나기 참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은 뭐냐면 남자친구가 머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날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행복해. 그럼 그거 보고 지금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화까지 날까요? 아니면 그냥 불만에서 끝날까요? 머리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 시간에 늦어도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금 불안해. 걱정이 많고 예민해요. 그런데 머리를 이래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화가 막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불안은 뭐와 같은 거냐면 산소와 같은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쉬운 무대, 산소와 같은 거예요. 흔들린 마음은 분노가 춤추기 가장 좋은 무대입니다. 우리가 쉽게 마음이 불안하고 쉽게 걱정이 많아지고 쉽게 예민해지는 사람은 항상 분노에게 무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춤추라고. 분노를 항상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사실은 내가 불러서 온 거예요. 허락 없이 못 옵니다. 어디든. 불만, 불안. 그래서 불안해 죽겠는데 불만스러워. 여기까지 딱 가면은 반감과 짜증이 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하지만 아직까지 뚜껑 열리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분노가 확 일어나진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는 걸 허락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우치예요. 그게 뭐냐면 이 화는 내도 된다는 거. 이 정도면 화내도 된다는 거. 이 정도면 내가 지금 화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이 분노는 정당하다는 거. 이 견해, 이 잘못된 견해. 이게 바로 우치입니다. 이게 끓는 점, 아니 발화점 이상의 온도, 불 붙여주는 거예요. 폭발시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우리는 분노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신나죠?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고 외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루는 게. 분노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자꾸 기대하지 마요. 그럼 화나요. 분노 없애려다가 속이 타. 분노는 없애는 게 아니라 다루는 거예요. 분노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분노를 다룰 때 우리가 분노를 얼마나 못 다루냐면 얼마나 초보냐면 얼마나 미숙하냐면 이것만 봐도 알아요. 분노를 다루는 스킬이 숙련자냐 미숙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스킬이 시점 자체가 미숙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나요? 그러니까 안 일어난 분노를 끊어버리나요? 아니면 일어나서 사고 친 다음에 그걸 수습하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분노를 항상 사전 예방한다. 이런 사람은 숙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항상 사고 친 다음에 눈 감고 입 열어가지고 입으로 사고를 치든 행동으로 사고를 치든 사고를 친 다음에 그거 수습하러 다닌다. 이거는 수습하는 기술이 숙련자든 미숙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미숙한 사람이에요. 왜? 이미 분노의 바이러스에 당했으니까. 우리가 분노가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 조건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하고 그것을 다룰 줄 알게 되면 이게 바로 백신이에요. 사전 예방. 이게 바로 백신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걸린 다음에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분노를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주도권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분노는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거냐면 못 일어나게 해야. 처음부터 못 일어나게.
아니면 이만큼 강력하게 일어날 걸 이렇게 일어나게. 그래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이 분노와의 줄다리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백신 개발한 거예요. 불만, 불안, 우치, 이것만 딱 일단 기억을 해도 돼요. 외울 수 있을까? 불만 해봐야죠. 자, 불만, 불안, 우치. 근데 우치가 뭐예요? 아니, 어리석음이 아니지. 우치는 어리석은데 뭐가 어리석은 거냐면 이 분노가 정당하다. 이쯤에서 내가 화내줘야 되지 않나? 이쯤에서 내가 화 안 나면 약간 등신처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치예요. 그게 분노가 옆에 와서 속삭이는 거라. 화내라. 화내라. 저 사람한테 바이러스 전파해라. 우리가 무시일에 끊임없이 그 분노의 전략에 쏘가왔어. 이제는 그 관계를 뒤집어야 돼요. 뭐부터 시작이냐면 불만도 중요하고 불안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다루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감정과 본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쉽게 다룰 수 있는 건 이 우치라. 견해는 올바르게만 바꿔도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알겠는데 화나는 거예요. 알겠는데 화가 안 달아져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알기라도 하니까. 모르면 가망성이 없어요. 모르면 그냥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알면 발버둥 쳐서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해봤던 건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보리여, 멸에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무슨 뜻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집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집착하는 대상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만이 일어난다. 무슨 뜻이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강할수록 불만 제족이라. 그 대상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은 쉽게 불안해진다. 불만이 쌓인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 뭔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될지 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강력하게 원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안 될 때 뭐가 쌓인다고요? 불만이 쌓이죠. 근데 불만이 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계속 얻고 싶어요. 그러면 될지 말지 점점 걱정스러워요, 안 걱정스러워요? 네. 걱정을 해서 걱정을 한 대로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걱정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선이 된다면. 근데 걱정의 98%는 쓸데가 없대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미래. 경우의 수를 따져본대. 멋있는 척해요. 왜 걱정하고 있냐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있대요. 아무리 멋진 말로 해봐야 그냥 걱정이라. 그 모든 경우의 수 따져봐야 뭐 할 거예요? 안 일어나는데. 물론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따져보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분노에 사로잡히기 딱 좋은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아인 중수상에 대한 집착이 불만과 불안 그리고 우치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금강경 원문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난번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된다. 뭐에 대한 집착이 없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굉장히 남의 얘기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내가 무엇이든 집착하고 있으면 그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집착하는 것에서 손해보기 싫으니까 정당하게 화낼 수밖에 없고, 이런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분노의 발전 과정이에요. 분노의 발전 과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노했다 이러면 그 분노를 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분노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 열렸다. 그런 표현 쓰나요? 그런데 분노, 뚜껑이 열리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짜증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해요. 분노까지 발전하기 전에 약한 분노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짜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일어날 때는 보통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느냐? 왜 나를 긁냐 그래요. 왜 나를 자꾸 긁냐요? 뭘 긁는 걸까? 약한 분노, 짜증. 근데 이거보다 더 약한 분노가 뭐냐면 반감이에요. 반감. 반감이 일어날 땐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자꾸 나를 건드냐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나를 건드려? 이거보다 좀 강해지면 왜 나를 긁어? 그러다가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분노의 심리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영역은 반감, 짜증, 그리고 분노,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 열리는 분노, 폭발하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짜증이 많거나 반감 덩어리거나 이러면 결코 자기가 분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딱 일어났을 때 뚜껑 열리잖아요. 그러면 뚜껑 열려가지고 끓은 물이 어디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분노를 어디다 쏟아내는 거죠. 분노를 쏟아내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상대방이 진짜 원수든 아니면 잘못 걸린 친구든 일단 누구든 걸려만 봐라 그러고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쌈딱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밖으로 표출하는 순간, 즉 눈은 감고 입은 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이상 분노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해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을 끼쳤다 이거예요. 해를 끼쳤다 이거예요. 해악,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이겁니다. 이제 이거는 분노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노하잖아요. 사회법으로 감옥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해악 끼치잖아요.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사회법으로도 이 정도부터는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분노, 짜증, 반감, 그러다가 바깥으로 끼치면 해악,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 그러면은 안으로 분노가 향하는 사람이 있겠죠. 바깥으로 못 내서. 바깥으로 내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분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화를 내요. 화도 못 내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화난 게 죄책감이 드는 거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썩게 만들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 화병이 걸려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한 사람들은 화병 쉽게 안 걸립니다. 그런데 안으로 내는 사람들은 화병이 걸려요. 그리고 원한과 증오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든 안으로 향하든 둘 다 사실은 해악인데 남에게 해악을 끼칠 것인가 나에게 해악을 끼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욕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걸 인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욕의 완성. 맨 처음에 인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건 어디서부터냐면 해악이라도 끼치지 않는다. 이거라도 참는 거. 그러면 감옥 안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불자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할 줄 안다라는 전제에서 그 다음에 심리학으로 들어가서 분노와 짜증과 반감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감은 왜 일어날까요? 나를 왜 건드려? 뭘 건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준. 그게 뭐냐면 바로 상이에요. 그 기준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스님은 머리를 깎아야 돼, 길러야 돼요? 그 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머리를 기르면 저 땡중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겠죠. 그러겠지. 자기 기준에 강렬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걸 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상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자꾸 누가 나를 건드려. 반감과 짜증이 심하게 나는 겁니다. 뭘 긁는 거냐면요, 그 상을 긁는 거예요. 자꾸 그 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이 강력한 부모님들이 아들, 딸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있어요. 부모님들, 강력하신 분들. 밑에 있는 자녀들 보면 주눅이 엄청 들어있어. 항상 주눅 들어있어, 잘못할까봐. 자기를 엄청 짜요. 자기 검열이 심한 거죠. 혼날 거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는 거예요. 윗바사나는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자존감은 낮아져. 그거는 생존을 건 윗바사나기 때문에 이거는 자아 성취를 위한, 자기 발전을 위한 윗바사나가 아니라 살고 싶으니까 하는 자기 눈치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쓰는 윗바사나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눈치도 없는 것보다는 좀 낫긴 해요. 그러니까 짜증과 반감이 일어날 때 건들고 긁는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탐욕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상이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기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준, 탐욕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탐욕, 상은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우치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이게 옳다라는 생각. 우치가 탐욕을 만들고 탐욕은 분노를 만든다. 그리고 그 분노가 나와 남을 해친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 버렸는데 잠깐만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저기에 남 때문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심리 과정은 남 때문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 원문입니다. 읽어볼게요.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셨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집착 없이 행동해야 한다. 집착 없이 마음을 써야 한다. 이게 바로 열쇠라는 거예요. 그걸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집착이 없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분노가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집착. 그걸 분노의 3요소로 보면 불만을 만들어내고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분노야 일어나라 이래도 안 일어나. 분노야 일어나라 이래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분노를 불러오고 싶어도 못 불러오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집착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원문에서 말하는 기준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백신을 만들어 드렸어요. 3요소를 분명하게 봐야 된다 그랬죠? 기억해 볼까요? 불만. 말을 해봐야 돼. 불만, 불안, 우치. 우치가 뭐라고요? 그렇죠. 이 화는 내도 되는 화다. 이 화는 정당한 화다. 지금 이 상황에서 화 안 내면 손해보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온갖 착각들. 자, 제가 정말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불만, 불안, 우치가 아니라
불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불안이 있는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인지, 우치가 있는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말로 바꿔버렸어. 자, 화내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첫 번째,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 자, 자기가 혹시 수면장애가 있다. 무조건 이 사람이에요. 자기가 혹시 수면장애가 있다. 아니면 자기가 무슨 틱장애 같은 게 있다. 아니면 뭐 공황장애 같은 게 있다. 이런 정신병적인 질환으로 발전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그런 증세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불만, 불안, 우치 중에 뭐가 강한 걸까요? 불안증. 자,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 불안한 사람. 혹시 이러신 분은 자기가 예민해지려고 하고 뭔가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눈이 뭐 떨리고 자기 각자의 고유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이 있을 때 그 반응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낼 준비를 자기가 하고 있다 지금. 지금 화내기 딱 좋은 상황이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분노를 다루는 고수가 되는 겁니다. 사전 예방. 둘째, 이런 사람도 화를 잘 내요. 취향이 명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왜 화를 잘 내냐면요, 커피 취향이 명확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계로 뽑는 커피 마셔야 돼요? 무조건 핸드드립 가야 돼요? 일단 무조건 핸드드립 찾아가야 돼요. 근데 핸드드립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일단 화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핸드드립을 찾아갔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원두가 없네? 화나요, 안 나요? 내가 좋아하는 원두가 있긴 있어요. 근데 뽑는 걸 보니까 오래 뽑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거 카페인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뽑아. 화나요, 안 나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이건 분명히 다크 초콜릿 맛이 나야 되는데 그 맛이 안 나고 이상한 신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잘못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화가 나죠. 예, 진짜 여기저기 취향이 명확한 사람은 화 잘 냅니다. 컴플레인 잘해요. 우리 현대 청년들은 컴플레인을 잘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사회생활할 때 능력일 수 있지. 그런데 화 잘 내는 능력이기도 해요. 화 잘 내는 능력. 그래서 컴플레인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지. 그래서 분노를 쓸 줄 알면 컴플레인을 잘 하는 능력이 진짜로 잘 하는 것이 되겠죠. 자주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쓸 수 있게 되겠죠. 취향이 명확한 사람, 불만 생기기 딱 좋다. 기대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화내기 딱 좋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런 사람은 통제가 안 돼. 이 사람들은요, 너 지금 불안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너 지금 그 불만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자기를 딱 봤을 때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어가 안 돼. 왜냐면 아무리 네가 지금 그 기준에 그 정의롭다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정의로운 거라. 자기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남과 친구와 주변과 가족과 그리고 사회까지도 분노에 불을 질러버려요. 정의는 추구하고 바꾸는 거지,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정의에 대한 집착에 잡아먹힌 사람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만들게 돼 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웃긴 일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가 가장 큰 전쟁을 만들어요.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 정의감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화내기 딱 좋다. 대부분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은 평소에 잘 화를 안 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의로우니까. 자기가 자기의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동을 해요. 비논리적으로 행동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넘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통제 안 되는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것보다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게 조금 더 위험하겠죠? 두 가지보다 혹시 셋다 그러면 진짜 이제 아수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상황이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조건이나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러면 저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불만, 불안, 우치. 무주상보시로 어떻게 하느냐? 취향이 명확한 사람은 불만이 많은 거라 그랬죠. 불만이 많은 사람은 보시를 많이 해야 돼. 보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도 나랑 다름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민한 사람 뭘 해야 되냐면 불안하니까 뭘 해야 되냐면 무주수행. 이게 뭐냐면 사띠수행이에요. 사띠수행. 사띠수행. 사띠라고 하는 상태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상태인데 이 마음 챙김은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게 보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 자체를 연습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분노가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띠수행, 선정수행, 호흡수행, 수행, 마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분노를 다스리기가 진짜 쉬운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딱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범인 누군가 찾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안정시키면 내 분노는 이미 해결한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지 직접 사띠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불안해지면 금강경식이 그거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졌어. 안심해서 벗어났어요. 그럼 그냥 안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주수행입니다. 이거 공부 좀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네, 시간 내서 한번 해보죠.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은 우치잖아요. 뭘 알아야 되냐면 무상. 그 기준은 상. 고정된 상이 없다. 즉 이것이 무조건 옳은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고정된 법이라는 건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적용되던 게임의 법칙이 저 동네 가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딴 동네 가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내 기준, 내 룰을 고집을 해야 돼요? 이 동네 룰대로 하자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왕따 당한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그 적절한 옳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무아에 가까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아가 아니라 강렬한 교과서적인 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가가지고 사고치고요. 주변 사람들 목을 죄. 이래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를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분노에 대한 이 발전 과정, 메커니즘을 공부를 해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뚜껑 열리는 거. 그게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해악. 남에게 끼치든 나에게 끼치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인욕 수행을 한다.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을 한다. 욕심 많이 부리지 마세요. 처음 시작은 뭐냐면 해악이라도 끼치지 않는다. 특히 남에게.
남에게 폭력 쓰지 않는다. 남에게 폭언하지 않는다.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된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입은 닫아야죠. 자,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하자면 분노의 3요소를 아는 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 고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분노에게 시달려서 사고 친 다음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불안해지거나 불만이 많아지거나 속에서 누가 귀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야 된다. 화내면 손해본다. 여기는 지금 화내는 게 맞는 타이밍이다. 온갖 가머니설로 자기 마음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화내기 딱 좋은 조건이구나. 이 마음을 하나하나 다스리는 건 무주무상 보시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잘 닦아나가는 요소로 숙제로 두고 오늘은 어디까지냐면 일단 알람, 신호를 정확하게 듣는다라는 거. 분노하기 딱 좋은 신호, 불만, 불안, 우치. 기억하실 수 있죠? 그러면 분노를 다스리는 숙련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니까 충분히 교육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원한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원한을 소화시켜서 자비로움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보살의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